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렌드 핫 이슈 조윤구입니다. 여러분께서 기다렸던 방송,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하는 방송 트렌드 핫 이슈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알찬 정보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트렌드 핫 이슈 시작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컴퓨터 비전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면서 이와 함께 디지털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대안책으로 암호 스키마라는 것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어떤 것인지 또 어떤 사례에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트렌드 핫 이슈에서 만들어봤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가는 기본 요소인 데이터. 1분 1초가 멀다 하고 수많은 데이터가 만들어지면서 이와 함께 보안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데이터를 보다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 암호 스키마라는 것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암호 스키마란 무엇인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지금 자세히 알아봅니다. 데이터 시대입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정보를 모으고 이 정보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기도 하죠. 빅데이터의 등장은 혁명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우리의 생활과 산업 전반에 걸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요. 이 데이터를 보다 잘 선별해서 활용하고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국내 기업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수학 기반의 알고리즘 연구를 하는 회사로서 암호, 블록체인, AI, 데이터 보안 플랫폼 등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추가적으로는 이제 동형 암호라고 해서 이제 요즘에 유명한 암호들이 있는데 저희 암호인 ECHC 암호를 접목한 ECHC 동형 분석 플랫폼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암호화 솔루션 자체가 일단 수학이 베이스가 안 되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동형 암호라는 암호 자체가 수학 기반으로 연구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거를 해소하기 위한 것들도 수학적 구조상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수학 기반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수학 기반 암호 알고리즘을 연구하는 회사로 시작해 현재는 암호 스키마, 인공지능 관련 알고리즘과 데이터 보안 플랫폼 등을 개발하고 관련 분야의 학술적 연구를 진행 중인 회사. 특히 암호 스키마를 원천 개발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암호 스키마라는 것이 이제 저희가 암호가 돌아가는 시스템이 어떤 암호를 하고자 하는 것을 암호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원래 상태로 돌려주는 과정을 복호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전체 과정을 이제 암호 스키마, 즉 암호 시스템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른 곳에서 이제 개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 기존의 암호 스키마들을 계산 방법을 변형을 해서 개선을 한 상황인데 저희는 지금 없는 새로운 암호 스키마를 개발을 한 상황이라서 이제 차별점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암호 스키마를 개발하는 보안 회사가 거의 없는 상황. 개발된 것조차도 알고리즘이나 계산 방법을 변형한 정도에 그치는 상황인데요. 회사에서는 고급 수학과 통계 연구를 기반으로 암호 스키마 전체에 대한 원천 기술을 개발했답니다. 덕분에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고요.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기술들이 개발되면서 양자 컴퓨팅을 통한 공격도 생겼고 인공지능을 통한 공격들도 생겼고 다양한 공격법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기존에 있던 암호들의 한계성이 드러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소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암호 스키마를 만들었던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암호가 인공지능에 대한 공격도 보호할 수 있을 거라 판단하고 있고 그다음에 양자 컴퓨팅에 대한 공격도 어느 정도 보호할 수 있을 거라 판단하고 있고 그것을 인증하고 싶어서 인증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개발한 거는 사실 전 산업군에 다 적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범용적이긴 하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제 핵심적인 분야들은 금융 계열이나 아니면 의료 계열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사업화도 이제 의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금융 그리고 전범위로 확장시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암호 스키마 외에도 모듈러 형식 암호, 타원 곡성 동형 암호, 유사 동형 암호 등 3가지 암호 시스템을 개발해 특허 출원을 완료했습니다. 저희는 유전체 및 의료 데이터에 대한 보안성 증대를 위해 암호화 연산 솔루션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암호 스키마 기술이 헬스케어 영역에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의료 데이터의 보안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인증 시스템에도 암호 스키마를 적용할 예정으로 특히 민감한 의료 데이터의 암호화, 연산 솔루션 개발에 힘을 쏟을 계획이랍니다. 저희가 개발한 암호 스키마를 국내 특허를 넘어서
이제 국제 특허권까지 보유할 계획이 있고요. 이를 통해서 암호 스키마의 표준화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저희 암호 스키마는 동형 구조를 가지는 암호 스키마로서 그 특징을 잘 살린 ECHC 동형 분석 플랫폼을 의료 분야를 넘어 금융 분야 그리고 전반적인 분야까지로 이제 확장하고자 합니다. 차별화된 생각과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안전한 보안 환경을 구축하는 것에 이바지하는 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암호 스키마. 우리만의 원천 기술력으로 개발된 만큼 국내 많은 기업에 적용돼 도움을 주길 기대해 봅니다. 요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척추 관절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다 할 큰 통증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스스로 병원을 찾는 일이 매우 드문데요. 그런데 이러한 증상을 방치해두면 오히려 큰 병을 키워 수술까지 필요할 수 있다는 사실 모르시는 분들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척추질환 예방법에서부터 치료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올바르지 못한 자세, 무리한 운동, 노화 등으로 척추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요통이라고 생각해 병원 방문보다는 이 순간이 지나가길 하고 견디는 경우가 많은데요. 과연 참고 넘어가도 되는 것일까요? 그에 대한 해답을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의 허리 건강은 안녕하신가요? 우리나라 국민 80% 이상이 허리 통증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통증의 대부분은 생활 습관만 바꿔도 호전되는 단순한 요통이지만 소수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마냥 방치하다 보면 허리는 물론이고 골반, 무릎, 다리 등에도 악영향을 미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이 필수적인데요. 대표적인 척추 질환으로는 추간판 탈출증이 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은 척추뼈 사이에 있는 연골인 디스크가 바깥쪽으로 새어나와서 지나가고 있는 신경을 누르는 질병입니다. 또한 추간판 탈출증과 만성 퇴행성 척추 질환이 계속 진행되어서 발생하는 척추관 협착증이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고령 환자에서 걷다 보면은 다리가 저리고 힘이 풀리는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화뿐만 아니라 잘못된 자세, 무리한 운동, 비만 등으로 인한 여러 요인으로 젊은 층에서도 척추 질환을 겪는 환자가 늘고 있다는데요. 질환의 종류는 달라도 치료받지 않고 장기간 방치할 경우 증상이 악화돼 허리나 다리를 조금만 움직여도 심한 통증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추간판 탈출증과 척추관 협착증의 치료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치료는 약물 치료, 물리 치료, 주사 치료 중에 비수술 치료를 시행하게 되며 또한 이러한 질환이 계속 지속되고 이런 비수술적 치료에도 반응을 하지 않게 되면은 직접적인 감압 치료와 디스크 제거술을 시행해야 됩니다. 척추 질환의 경우 초기에 발견해 빠르게 치료받으면 90% 이상은 비수술 치료를 통해 증상이 호전됨을 기대할 수 있다는데요. 하지만 비수술 치료를 꾸준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상 통증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불가피하게 수술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오기도 한답니다. 이외에도 척추 질환에 대한 궁금증, OX 퀴즈를 통해 알아봤는데요. 허리가 아플 때 뜨거운 장판에 이렇게 지지신 분들이 있는데 좀 올바른 방법인가요? 정답은 세모입니다. 만성적인 통증일 때는 온찜질을 통해서 허리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고 급성 통증일 때는 냉찜질을 통해서 허리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수술을 받으신 분들도 본인 관리가 안 되면 재발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정답은 O입니다. 수술을 받아도 수술 후 재활 치료를 잘 받지 않으면은 다시 재발을 할 수 있습니다. 허리 뒤쪽 인대 근육 강화 운동 치료를 통해서 재발을 막아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항상 허리를 반듯하게 펴고 물건을 들을 때도 허리를 펴고 무릎을 통해서 물건을 들어야 합니다. 또한 기립근 강화 운동 등을 통해서
허리 주위의 인대와 근육을 강화시켜줘야지 갑작스러운 충격을 받았을 때도 추간판 파열 등의 급성 증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어떤 질병이든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척추질환 예방법에 관한 더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이어가겠습니다. 네, 현대인들이 많이 겪고 있는 척추 질환, 특히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나이 드신 분들께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 좀 더 자세하게 좀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오늘 서정무 정형외과 전문의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먼저 그 척추 질환은 뭐 선천적인 것도 있지만 이제 그 후천적으로 이제 외부 압력이나 잘못된 자세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디스크는 시간이 지나면 뭐 좋아질 수 있으니까 병원 가는 걸 꺼리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추간판 탈출증은 네. 척추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터져서 신경을 누르게 되어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예. 같은 디스크라도 어떤 성분이 터졌는지에 따라서 경우가 다르게 되는데요. 수액이 터졌을 때는 잘 흡수되는 경우가 많지만 연골판이 터졌을 경우에는 흡수가 잘 되지 않아서 예.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도 수술을 좀 해야 되는데 약간 혈압이 높으셔서 못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고혈압이나 뭐 당뇨 이런 분들은 수술을 할 수가 없는 건가요? 고혈압과 당뇨가 있어도 평소에 조절이 잘 되었고 일상적인 생활할 때 큰 문제가 없다면 수술하는데 큰 제한 사항은 없습니다. 당뇨도 평소에 당 수치가 잘 조절이 되었다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디스크 수술하면 또 뭐 재발하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주변 이야기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전에는 허리를 수술을 할 때 절개를 하고 나사못을 고정하고 그런 큰 수술을 하였을 때 수술 후에도 통증이 계속 지속됐는데 최근에는 내시경을 이용해서 최소 침습으로 하기 때문에 회복도 빠르고 재발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예. 사실 허리는 예방만 잘하면은 아프지 않고 잘 생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예방하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 허리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원인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다리꼬기, 양반다리 그런 허리에 무리가 가는 자세는 피해 주셔야 됩니다.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의 근육 강화 운동을 통해서 허리 근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도움이 되며 장시간 업무할 때는 틈틈이 스트레칭을 통해서 허리와 관절의 근육을 이완시켜줘야 합니다. 근데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잘 움직이지도 못하기 때문에 스트레칭도 힘들고 운동도 힘들다고 하거든요. 그런 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통증을 이겨내고도 해야 됩니까? 그 급성기 때는 얼음찜질 등의 물리치료를 통해서 통증을 가라앉히고 급성기가 지난 일주일에서 2주일 후부터는 스트레칭 등을 통해서 허리, 관절 등을 이완시켜줘야 됩니다. 자, 척추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좀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서정우 정형외과 전문의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려운 취업난을 헤쳐나가기 위해 기술을 배우고 경쟁력 있는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국가기술 자격증에 대한 관심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데 현재 생활에 꼭 필요하면서도 미래에도 없어지지 않을 유망 자격증 중에 하나가 바로 전기와 관련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전기와 관련된 자격증 어떤 것이 있는지 현재 어떤 대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전기에 관한 최상급 숙련 기능을 바탕으로 산업 현장에서 작업 관리를 하거나 소속 기능자를 지도하고 감독하는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전기 기능장. 전기 기능장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들의 사회적인 역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봅니다. 국가에서는 전기에 관한 최상급 숙련 기능을 가진 전문가를 선발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에 속하는 전기 기능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전기 기능장이랑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우리 국가기술 자격증, 전기 분야의 기능장 등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격증 중에서 기술계, 특히 전기는 기술계와 기능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계는 기술사, 기능계는 기능장이 최고의 어떤 자격증이겠죠. 그래서 이 기능장들은 우리가 전기에 대한
최상급 현장 숙련 기능을 가지고 산업 현장에서 작업 관리나 소속 기능자의 어떤 지도비 관리 감독 또한 현장 훈련을 통한 그래서 경영청과 생산계층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주는 현장의 중간 관리 등의 업무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능장이라는 것은 하나의 전기 분야 국가 기능계의 최고의 자격증입니다. 하지만 전기 기능장의 기능 역할과 달리 산업 현장에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어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산업 현장의 역동성을 불어넣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국가 직무 능력 NCS 상에 보면 기술사나 기능장들이 그 최고 등급 8등급에 지금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 우리 전기안전법상이나 소방법 이런 데 보면 전기 기능장들이 지금 그에 대한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나라에서는 인정을 해주고 현실에 있는 법에는 저희들이 배제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에 남다른 성실성과 추진력, 40여 년간의 현장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유주식 회장을 중심으로 전기 기능장들의 권익 대변과 위상 제고에 도움이 되는 협회를 구성하게 됐다는데요. 지금 변화되는 세월에 즉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기능장은 사실은 시대의 흐름에 맞게 또 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현장의 최고 전기 지식과 여러 가지 그런 또 센서 데이터 분석을 융합해서 전기 품질 관리 영역에서 또 기술사와 차별화된 기능장의 고유 영역을 구축하고 전기 숙련 기술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위해서 2019년도 협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전기 숙련 기술 표준화에 앞장서는 단체로서 약 10개의 지회로 구성되어 있고 전기 기능장 자격을 가진 500명 정도가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협회에서는 세미나 혹은 워크숍 개최, 직업기술의 보급과 교육, 정보교류 등과 같은 권익보호와 친목도모 활동에서부터 취약계층을 위한 재능기부, 회원들에 대한 장학사업과 같은 사회공헌 활동,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민간 기능 경기대회 개최 등과 같은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답니다. 전기 기능장들이 모여 사회 취약계 통해 봉사활동을 하여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봉사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즉 재능 기부죠. 뿐만 아니라 최상의 숙련 기술자를 배양하고 지국기술 공유빛 교육을 통한 기술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국기술 보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회원 기술 공유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날 역시 기술 공유를 위해 개최된 22년 정기총회로 기능장들이 스스로의 역할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저희 협회가 법인화가 되면 여러 가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불어 약 7,000명 정도 전기 기능장들의 권익 향상은 물론 산업 현장에서 전기 기능장의 책임과 역할을 보다 더 강화해서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회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보다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전기인들의 든든한 길라잡이 역할을 하고 있는 전기 기능장들을 위한 협회. 앞으로도 국내에서 활약 중인 전기 기능장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기능장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대우를 개선해 위상을 올리는 데 협회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길 기대합니다.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라는 광고 문구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자신의 피부를 가꾸는데 노력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민에 따라 화장품을 골라 사용할 텐데 주름, 미백에 도움이 된다는 문구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구에 힘을 실어주는 전문 기관이 있습니다. 화장품이나 의약품 등
피부에 사용하는 기능성, 유효성, 안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화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피부를 갖고 싶은 욕구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피부에 바르는 다양한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실험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기업 탐방 함께 가보시죠. 화장품, 세정제, 연고까지 피부 건강을 위해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제품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는지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저희 피부임상연구센터는 의료기기 및 의약품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서울대학교 교내 창업벤처의 지사로서 대학병원 전문 임상 경험 우수 인력을 기반으로 화장품을 비롯하여 피부와 관련된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및 의약품 임상 연구를 진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동안 대학병원 임상을 진행하면서 병원 기반의 측정 장비만으로는 여러 협력 기업들의 허가용 임상뿐 아니라 마케팅을 위한 임상 시험에 있어 그 니즈를 충족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인체 적용 시험 분야 전문 인력을 충원하고 측정 장비 및 시설을 확보하여 센터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피부임상연구센터는 세포시험부터 전임상시험, 임상시험,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 FDA, CE 허가 승인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며 객관성과 정확성, 신뢰성 기반의 연구를 통해 고객사의 발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피부 임상기관입니다. 글로벌 임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화장품을 비롯한 의약외품, 피부에 적용되는 다양한 의료기기에 대한 임상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센터. 대학병원 전문 임상 경험을 가진 인력 인프라가 구축돼 있어 제품을 시험하려는 회사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에 저희가 화장품 제품을 의뢰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제품에 대한 이해가 확실하고 제품의 가치를 잘 보여줄 수 있도록 디자인을 잘 해주셔가지고 아마 결과가 너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저희가 다른 상품들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상품들도 여기 센터에다가 지속적으로 의뢰 드릴 예정입니다. 제품을 의뢰하고 싶다면 먼저 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연구계획서를 작성하고 계약을 진행한 후 이와 관련한 시험 대상자를 모집해 시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시험 데이터를 분석한 후 결과 보고서 작성해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과정을 거친다고요. 저희 센터는 객관성, 신뢰성을 바탕으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기반을 조성하여 화장품 산업의 경우 허위 가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여 화장품의 신뢰성 확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국내외의 많은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등 외용제의 식품의약품안전처 FDA의 허가 승인을 위한 정확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의뢰사 및 피험자의 정보를 엄격하게 보호하는 것을 기본으로 최신 연구 장비와 노하우를 갖춘 연구 인력들이 데이터를 만들어 제공하고 있다는데요. 특히 이 모든 데이터는 국문은 물론 영문으로도 보고서를 작성해 제공할 수 있답니다. 네, 저희 센터는 대학병원과 연계되어 있어 화장품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의약품의 FDA 및 CE 인증에 필요한 시험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회사들이 구축한 스킨 익스플란트 모델을 사용한 동물 실험 대체법과 필러, 레이저기기, 집속형 초음파 기기와 같은 의료기기 등의 임상시험 수행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부 구성원 또한 인체 적용 시험 분야에서 10년이 넘는 경력자로 구성되어 있고 서울대 의과대학을 비롯한 여러 대학병원 교수님들과의 협업을 진행하고 있어 전문성이 높다는 것이 최대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연구센터.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나눠보겠습니다. 피부 임상 연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게 있는 것 같아서 강수민 연구소장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센터에서는 주로 어떤 연구를 하시고 어떤 실험을 하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연구센터에서는 소비자분들께 전달되어지는 여러 가지 피부에 적용되는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의약품에 대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측정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 연구를 하다 보면 이제 어려운 점도 좀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이 좀 있을까요? 최근에는 저희가 비단 한국인의 피부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인들의 피부도 연구하고 미국인 분들의 피부도 연구하는데 최근 이제 중국 출장을 갔었는데 봉쇄령 때문에 4개월간 저희 직원분들이 봉쇄되었던 경험도 있었고 또 그 현장에서는 국내와 다르게 다른 이슈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여러 연구적인 애로 사항들이 조금 있습니다. 자, 연구를 이제 하시다 보면 기억에 남는 그런 일들이 있을 텐데 어떤 게 좀 남을까요? 저희가 사실 작년부터는 피부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연구 소재가 굉장히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으로도 먹고 피부에 들어가는 여러 화장품 소재로도 마이크로바이옴 배양액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런 연구들 중에서 저희가 작년에는 실제 골프 프로분들의 피부 마이크로바이옴을 채취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연구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골프 선수들은 자외선에 굉장히 많은 노출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자외선 피부에 엄청난 적이기 때문에 주름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조건이심에도 불구하고 골프 프로분들이 피부가 굉장히 윤기 나시거든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피부 수분을 활성화시키는 마이크로바이옴이 같은 연령대의 일반인 대비로 골프 프로분들은 이게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한 야외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피부가 굉장히 윤기 있고 또 그리고 겉수분도가 굉장히 좋다는 좋은 연구 결과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들 좀 갖고 계세요? 글로벌 화장품 회사의 경우에는 사실은 피부 인체 유래물을 이용한 연구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진행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이제 발빠르게 그거를 대응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어떤 연구냐면 사실 화장품은 전 세계적으로 동물 실험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인공 조직 피부를 기반해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지만 사실은 인공 피부에는 혈관도 없고 신경도 없고 여러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같은 매트릭스도 굉장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제 스스로 버려지는 피부 조직을 기반해서 더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객들에게 신뢰받기 위해서 더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임상 연구를 하고 있는 우리 강소민 연구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치아는 평생 사용해야 하는 만큼 어릴 때부터 꾸준히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하지만 아이들이 진료에 대한 두려움으로 치과 방문을 꺼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아치과나 가족형 치과가 대안이 될 수 있는데 가족형 치과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진료를 진행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치과에 대한 공포를 줄이고 부모님과 함께 치아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된 치과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집 치아 주치의로 자리 잡은 가족형 치과의 역할을 알아봅니다. 치아 건강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모두 잘 알고 있는 만큼 치과 검진을 받아 충치를 예방해야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어릴수록 치과 진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진료를 거부하는 아이들이 많죠. 이러한 경우 가족형 치과가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알록달록 인테리어는 물론 곳곳에 TV 등이 구비되어 있는 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성인도 치과는 무섭습니다. 아이들은 처음 겪는 치과 치료에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치과 치료가 무서운 기억으로 자리 잡으면 성인까지 이어져 치아에 필요한 치료 시기를 놓치고 오시는 성인분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시기의 치과 경험은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잘 달래면서 치료하는 의료진과 스텝이 항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치과 치료가 처음이거나 힘들어하는 아이들은 특히 소아 전문 치과가 진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안정된 상태에서 치료를 진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정법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진정치료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웃음가스라 불리는 아산화질소를 흡입하는 방법과 진정제를 먹는 방법, 주사제를 이용한 방법 등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약물의 종류나 용량은 아이의 건강 상태나 체중, 나이, 치료 범위 등을 고려해 치과 의사가 판단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정 치료 방법 중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은 바로 웃음가스라고 불리는 아산화질소를 적용하는 겁니다. 부작용이 거의 없고 땀이나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안전하다고 알려진 웃음가스도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치과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는 경우 혹은 질환을 앓고 있거나 의학적으로 주의를 요하는 경우 구토 반사가 심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단, 폐쇄공포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 임산부는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너무 심하게 겁을 내어 심한 몸부림을 치른 어린이의 경우 쿠비 마스크 사용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진정요법을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이 밖에도 치아 관리에 대한 궁금증, OX를 통해 알아보는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치아 관리에 가장 좋은 것은 양치질이 맞나요? 답은 O입니다. 치과를 방문한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칫솔은 뭐가 좋은가요? 치아군요. 좋은 약은 없나요? 등입니다. 입안에 생기는 치석은 치태가 쌓여서 생기는데 치태는 48시간 동안 양치가 잘 안 되면 생깁니다.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양치질입니다. 제대로 양치질과 치실을 하시면 충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약은 양치질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불소함유 치약 사용과 칫솔젤, 그리고 자주 발생하는 인전면 의식을 예방하기 위한 치실 사용을 최소 하루 2회 이상을 해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정기적인 검진과 불소도포를 통해서 치아를 튼튼하게 해주시는 노력까지 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그렇다면 식사를 하지 않았을 때는 양치질을 안 해도 되나요? 답은 X입니다. 양치질은 음식물 찌꺼기만을 닦아내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치태도 함께 제거해야 하는데요. 치태는 양치를 하고 나서 몇 시간 안에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생깁니다. 따라서 식사를 하지 않더라도 세균 막인 치태를 제거하기 위해 양치를 꼭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치아 검진은 보통 6개월마다 하는 것이 좋나요? 예, 답은 O입니다. 치주 질환이나 충치가 심해질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이 바로 6개월입니다. 1년에 2회 이상 치과를 방문해 치주 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좋으며 당뇨 등의 질환으로 잇몸 상태가 좋지 못할 경우 이보다 더욱 자주 치과를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소아 또한 3개월마다 정기 검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들의 치아는 성인들과 비교해 충치 발생 위험도가 높고 한 번 생긴 충치는 금방 번져 신경치료까지 가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경우는 3개월마다 정기 검진을 꼭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건강한 치아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바로 올바른 칫솔질. 그렇다면 어떻게 양치질하는 것이 좋을까요? 성인이랑 소아랑 크게 차이 날 것은 없습니다. 45도 방향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치아당 5회 정도 이렇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대신 앞니 같은 경우에는 이게 힘들기 때문에 세워가지고요. 이렇게 45도 방향으로 해가지고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5번 정도 돌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금니도 마찬가지로 양쪽으로 왕복해가지고 5회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혀를 잘 닦아주시고 제일 중요한 치실을 치아마다 넣어가지고 해주시면 완벽한 양치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성인들보다 소아에서 더 많이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치아 사이 쪽에 공간이 성인보다 약간 더 크고요. 치아 길이도 짧기 때문에 음식물이 더 잘 낍니다. 그 경우에 양치질만 하고 치실을 놓칠 경우에는 특히 인저면 사이, 치아 사이 충치가 성인들보다 발생 빈도가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꼭 치실을 사용해 줘야 됩니다. 온 가족이 함께 평화롭고 안전하게 치아 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치과가 많아진 만큼 구강 건강을 위해 정기 검진 받는 거 꼭 잊지 마세요. 가상화폐는 등장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인기 있는 재테크 방법 중에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재 가상화폐 시장의 분위기와 투자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오늘 마련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생각해 가상화폐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황과 투자 방식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2009년 P2P 기반의 가상화폐가 등장한 이래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위해 가상화폐를 이용해 재테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판단으로 투자를 하기보다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자동 매매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데요.
저희는 이제 가상화폐 자동화 매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판매하는 회사고요. 지금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가상화폐 시장에서 아무래도 투자자분들이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 어려운 부분을 저희가 좀 해소해 드릴 수 있게끔 AI가 자동으로 투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판매하는 곳입니다. 가상화폐 시장은 변동성이 강한 만큼 투자자 스스로가 적당한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기 매우 어려운데요.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24시간 동안 차트를 주시해 저점에 매수하고 고점에 매도를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투자에 도움을 얻을 수 있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코인 시장에서 뭐 아무래도 큰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객님의 투자금을 지키는 게 가장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서 가장 우려하시는 게 지금 내가 기존에 사용하던 프로그램들의 회사가 문을 닫으면은 이 프로그램을 사용 못하는 거 아닌가, 이거에 대한 우려와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만든 회사에 대한 신뢰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장 크게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버 형식으로 구동이 되는 게 아니라 설치 형식으로 구동을 해서요. 만약에 저희 회사가 없거나 그러셔도 고객님 평생 소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없어지더라도 고객님께서 그냥 평생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채택을 했고요. 그리고 가장 저희 장점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굉장히 오래한 투자 경력자들의 매매 기법들을 다 프로그래밍 시켜놨거든요. 하루가 다르게 AI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개발을 진행한 덕분에 최신 기술을 적용한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선보일 수 있게 됐다는데요. 일단 투자를 처음 하시는 투자 초보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공부하실 게 많아요. 특히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이런 것들이 언제인지 차트 주시만 해도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 AI 프로그램으로 투자를 하셨을 경우에는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 같은 경우를 이 프로그램이 알아서 잡아주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시고요. 물론 투자를 잘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를 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자신만의 이제 매매 스타일이 있으시겠지만 그 매매 스타일을 완전 자동이 아니라 또 좀 반자동으로도 가능하거든요. 매매 스타일을 이 프로그램에 기입을 해서 똑같이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어 두면은 투자자분이 사용하셨던 투자 매매법을 그대로 이 프로그램이 투자를 해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으신 거죠. 가상화폐 투자법으로 주목받는 AI 자동 매매 프로그램. 보다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스튜디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상화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러분들께서 가상화폐에 좀 많은 관심을 갖는 것 같아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기 위해서 최훈 이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먼저 가상화폐 시장 현재 분위기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 연준 금리 인상 이슈와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너무 안 좋아진 상황이고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들의 이제 불안정성이 야기가 되면서 지금 가상화폐 시장이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요즘 뭐 가상화폐 투자해서 정말 너무 고통받고 정말 내가 왜 했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또 속상해하는 분들 많은데 하지만 또 잘 투자만 하게 된다면은 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투자할 때 좀 팁을 좀 알려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이나 검증되지 않은 종목들에 투자하시는 것은 피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런 것들이 파악이 어려울 때는 이제 AI 프로그램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제가 가상화폐 하는 친구랑 술 한번 먹었거든요. 켜놓고 계속 그걸 보면서 술을 먹는데 이게 올라가니까 야 내가 오늘 술 살게. 그런데 또 떨어지니까 막 계속 그것 때문에 새벽에도 일어나서 보고 생활 자체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럼 하지만 AI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되면 괜찮겠네요? 이제 AI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자분들이 거의 오르면 오르는 대로 못 팔고 내리면 내리는 대로 못 파는 경우가 많으세요. 근데 이 AI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하락장에서 투자자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투자 방식입니다. 근데 그런 투자 방법은 좀 복잡하고 까다롭고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남녀노소 사실 손은 아니고요. 남녀노 누구나 클릭 몇 번이면은 쉽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개발을 해놨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저희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고령의 투자자분들도 쉽게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저도 뭐 가상화폐 좀 해볼까 했더니 뭐가 이렇게 복잡한지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프로그램 개발하셨군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 투자를 하는 분들에게 가상화폐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꼭 이 말씀을 해주고 싶다. 뭐가 있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검증되지 않은 정보
검증되지 않은 종목들은 웬만하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창출한다고 말을 많이 하거든요. 단기간에 고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이제 투자가 아니라 저희는 투기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확실한 정보 그리고 확실한 종목들에 투자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런 종목들이 선별이 어려우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그램 투자를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가상화폐에 대해서 올바르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최훈 이사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장 볼 때 어디를 가시나요? 많은 분들이 제품의 다양성이나 편리함으로 대형마트를 많이들 이용하실 텐데, 그런데 대형마트의 이러한 장점은 물론이고 품질과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며 화제가 되고 있는 동네 마트가 있습니다. 골목 상권을 주름 잡은 마트의 영업 비결을 탐험해봤습니다. 작은 동네 마트에서 시작해 매장과 창고까지 무려 약 660제곱미터가 넘는 규모로 확장하는 데 이어 전국 곳곳에 점포로 확장한 마트가 있어 화제입니다. 별다른 광고 없이도 싱싱한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다 보니 입소문을 타고 고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승승장구했다는데요. 저희 집은 뭐 다른 마트하고 뭐 특별한 뭐 없고요. 박리담에 하나 팔 거 10개 팔아서 이렇게 하는 가게고요. 싱싱하고 가격 저렴하게 팔고 있습니다.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지금은 뒤에가 이사가 재개발로 다 나가서 손님이 많지 않아요. 전에 비해 그렇지만 신갈, 용인, 수지, 분당 이 손님들이 지금 저희 가게의 50%예요. 멀리서 와요. 본점인 수원 주민은 물론이고 인근의 용인, 신갈, 수지, 심지어 남양주에서도 찾아올 만큼 가게는 지역의 명물로 자리했습니다. 이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물건들을 보다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했는데요. 바로 함께 일하는 직원들을 각 지역으로 분가시킨 겁니다. 비결이 뭐 특별한 게 뭐 있어요? 그냥 자기들이 먹고 산다고 와서 열심히 하니까 살으라고 내주는 거지. 직원도 그러고 뭐 친척도 그러고. 결론은 잘 먹고 잘 살자 이거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나도 처음 시작했을 때 이렇게 똑같은 마음이잖아요. 처음 그때 마음으로 돈 걱정 안 하고 살길 바라면서 내주는 거지. 예. 그런 거지 뭐 다른 건 없죠 뭐. 그렇다고 내가 뭐 돈을 받아서 뭐 하겠어요. 나 먹고 사는데. 우리 집에 와서 또 고생도 하고 서로들 그랬으니까 잘 먹고 자기들이 잘 살면 그만이지. 직원들이나 친지들이 분점을 개점하며 독립하고 나서도 운영을 도와주기 위해 분주히 돌아다니기도 했다고요. 그녀가 이렇게 돈보다는 가치의 중심을 두고 좋은 일을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부는 학교는 작년, 재작년부터 했고 뭐 후원 같은 데는 뭐 여기저기 하죠. 어렵게 살았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그리고 지금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학생들도 그러고 결손 가정도 있고 어려우니까 나누고 살아야지. 넘쳐나서 하는 건 아니고 그래도 이렇게 하면 좋잖아. 아직 제가 이제 먹고 살고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살아야죠. 실제로 마트 운영을 통해 일궈낸 수익의 일부는 기부를 하고 있다는데요. 수십 년간 여러 기부를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느끼며 언젠간 장학재단을 정식 출범해 기부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요. 별로 뭐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주면서 그분이 또 필요한 걸 이렇게 해주면 내가 행복하잖아요. 다 봉사하는 사람 그 맛에 하는 거야. 예를 들어 아마 그럴걸? 그리고 또 인간 세상이 사는 게 밥만 먹고 내 가족만 하고 잘 사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여기도 마찬가지야. 우리 가게도 우리 집에 오는 손님들이 없으면 내가 그렇잖아요. 상부상조 받은 거 도로 이렇게 수원 땅에도 하고 그러다가 내가 수원 땅에만 하고 있길래 아니 내 고향에도 하자 이러다 보니까 내 후배들도 또 생각났고 그건 오래전부터 생각을 했는데 못했죠. 그래서 내 동생하고 의논을 하다가 그래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해서 매년 이제 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너무 열심히 살아왔던 탓일까요? 삶의 고비도 있었답니다. 과로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무리가 온 거죠. 당뇨 초기. 그래서 이제 가게를 팔고 한 달 쉬니까 없어졌어요. 꾀병처럼. 웃기죠? 네, 근데 이제 또 무리하면 올 수도 있겠죠. 나중에라도. 그래서 이제 조심해야죠, 항상. 그러고 나서
그림을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스트레스를 줄이고 휴식을 취하기 위해 시작한 것이 바로 그림 그리기였답니다. 장사를 하다 보니 자주 못 가는 고향, 김제가 그리워 사진을 찍어 그림으로 그리거나 살면서 인상 깊었던 장소들을 유화로 그려냈답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린 지 10년이 되다 보니 작품들이 많이 모여 2017년에는 첫 개인전을 열고 이후 총 4회의 개인전과 다수의 단체전, 초대전에 참여하기도 했다고요. 또 여기에서 한 발 나아가 상설 전시가 가능한 갤러리를 오픈해 동네 이웃들을 위한 문화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답니다. 그리고 그녀의 열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는데요. 당신 없으면 이젠 안 돼요. 나 없으면 당신 안 되잖아. 본인 삶의 여정을 구성진 가락으로 승화한 노래 인자야를 포함해 벌써 3곡을 앨범으로 만든 어엿한 가수. 사업도 음악도 그림도 나눔도 어느 분야든 열정을 다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한 번도 사랑도 한 번 더 딱 한 번만 더 진하게 살아보고 싶다. 여유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제 계획이 좀 나누고 살고 어려운 결손 가정도 그러고 노인들 돌보면서 살아가고 또 제 마음 공부도 좀 불자니까 마음 공부도 하면서 못다한 출가는 못했지만 그 수도승의 마음으로 이렇게 행하면서 중도의 길을 걸으면서 살 계획입니다. 나눔을 실천하며 이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최인자 대표. 다 같이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해 노력하는 그녀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거 공간 하면 아파트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런데 이 아파트의 최대 취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층간소음인데요.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층간소음에서 벗어나기 위해 타운하우스에 주목을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타운하우스의 매력과 분양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아파트가 결합한 주거 형태를 갖고 있는 타운하우스.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추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수요가 늘면서 타운하우스 분양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곳이요. 또 수도권에 있는 타운하우스보다 가격은 합리적이면서 또 주변 경관 정말 아름답다는 그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이곳이 어떤 곳인지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만여평의 부지에 32세대로 구성된 타운하우스인데요. 각 세대마다 자연 친화적인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단기식 배치에 유니크하고 세련된 인테리어로 3가지 타입의 모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취향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타운하우스라고 생각합니다. 천혜의 환경을 자랑하는 자연 친화 단지. 2층 구조의 건물이 총 32세대로 구성될 예정인데요. 무엇보다 다단식으로 만들어 세대별 풍부한 조망권을 확보할 계획이랍니다. 모든 세대가 다 똑같은 구조와 디자인인 건지 아니면 또 개인의 취향에 따라 또 선택할 수 있는지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는요. 토지 면적과 건축 면적에 따라서 분양가도 다양하고 디자인, 외부 조경 등 모든 선택이 가능하십니다. 평수는 140평부터 260평까지 선택이 가능하십니다. 주택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공통점도 존재합니다.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트렌디한 디자인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 식탁 자리에는 다각형의 포인트 조명을 둬 감각적인 다이닝 공간을 연출하고요. 옵션을 선택하면 집안 분위기와 잘 어울리는 냉장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와이드 창을 적용해 건물 안에서도 확 트인 개방감을 느낄 수 있으며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 창호를 적용했기에 단열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또한 동선을 고려한 설계로 실제 크기보다 넓어 보이는 것이 특징이랍니다. 욕조 같은 경우는 취향에 따라서 필요 없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럼 주문하시면 미리 욕조를 저희가 넣어드립니다. 욕조를 놓거나, 네, 욕조를 놓거나 샤워 부스를 설치하거나 그거는 개인 취향에 따라 저희가 해드리고 있어요. 북박이 같은 경우는 지금 굳이 1층에 나는 필요 없고 내가 쓰던 거 가지고 싶다 하시면
제가 2층에도 설치 가능합니다. 그럼 미리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2층에 작은 방이나 오른쪽 방이나 왼쪽 방이나 원하는 위치에 저희가 맞춤형이기 때문에 거기에 딱 맞게 해드릴 수 있고 색상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복잡한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 푸르른 자연을 만끽하고 새소리, 바람소리를 벗삼아 쉴 수 있는 타운하우스. 많은 사람들이 로망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 하루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요. 이것이 정말 여유롭고 또 한적한 약간 힐링이 되는 공간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혹시 이곳의 미래 계획이 따로 있을지 여쭤볼게요. 올 하반기 9월에 저희가 홍천군 동면에 20세대의 전원주택을 건설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홍천 IC 근처에 8세대의 풀빌라를 조성하여 홍천을 찾아오는 분들한테 많은 혜택을 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4년 상반기에는 홍천 시내에 50세대의 빌라트를 건설하여 지역 주거 문화에 이바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2027년 말까지 홍천군 서면에 만평부지에 리조트를 건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홍천에서 시작한 지역 건설사입니다만은 차후에는 종합 건설사로 여러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도심의 생활 문제를 해결하고 전원 생활의 재미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타운하우스. 분양 정보를 잘 알아보셔서 내게 딱 맞는 집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트렌드 이슈 여러분 함께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정보 마음에 드셨는지요? 더 알찬 정보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찾아뵙는 시간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이슈였습니다.